네, 화요일을 든든하게 책임져 주시는 조기준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 기대감보다 부담 요인만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흔들리는 장세가 오히려 좀 투자하기엔 좋은 장세 아닙니까? 사실 오늘 대형주들이 재미없었을 시장인데 이제 뭐 개별적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또 상한가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소형주지만은 그래서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단기 테마주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이슈 종목, 그다음에 또 풍력주,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주들, 그다음에 수소 관련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상승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 오늘 정말 좋았을 텐데 네. 홀딩하는 전략, 중대형주를 사신 분들은 오늘 너무 재미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미없었던 시장이지만 그래도 지금 2,400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가 장 후반에 매수를 변환합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하는 요인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2,400선까지 최근에 4, 5일 동안 조정을 거쳤기에 아마도 이제 금투세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그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화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그것만 타협한다는 얘기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이제 또 하여튼 2,500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더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들과 종목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 나왔던 빅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LG화학이 4조 원을 들여서 미국의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배터리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LG화학과 LG그룹에 대한 기대 가득한 전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IRA 법안을 지금 대응하는 움직임일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LG화학이 이제 IRA 법안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뭐 테네시 주에다가 이제 뭐 170만 제곱미터에다가 이제 30억 달러를 들여서 예.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 우리 양극재 하면 LNF, 에코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LG화학이 할 수 있어요. 기술력이 있고 사실 LG화학은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150조 되는 지분 가치 70%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지금 4, 50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분 가치라든가 이런 양극재 투자라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지분 가치도 앞으로 여기에 양극재 투자라든가 그 외에 또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개별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LG화학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저번에 100만 화학이었었는데 뭐 물적 분할로 하락했던 거 다시 이제 네. 재차 다시 10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MOU를 체결을 한 거고 이제 제대로 지어지려면 2025년 말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시간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는 뭐 그건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2025년 말인데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자산 가치, 그러니까 LG 엔솔의 자산 가치라든가 현재 여기에 화학 플라스틱 여기다 그 플라스틱 뭐 썩는 플라스틱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기술력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또 잘 모르시는데 바이오도 있습니다. LG화학의 뭐 최초의 신약 바이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LG화학을 굉장히 이제 껍데기 회사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알차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지금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0만 원대 밑에서는 매수를 관점으로 보시고요. 지금 예. 눌림목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00만 원을 얘기 드렸지만 너무 높으니까 60만 원에 사서 한 80만 원까지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LG화학 상단으로 80만 원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또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배터리가 지금 탈중국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골드만삭스에서도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3년 안에 미국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았는데 국내 기업들에게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확대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근데 이제 3년 내 55%라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는데 네. 좀 이게 뭐 섣부른 전망일까요?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공식적인 루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되면 좋은 얘기인데 네. 하루아침에 될까 싶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단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양극재라든가 이런 히토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탈되려면은 호주라든가 이제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중국 기업 외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뭐 한참 더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왜 중국에다가 이제 배터리 그 뭐 공장을 차리고 이제 뭐 하는 이유는 그 중국에서 어떤 싼 임금과 더불어서 이제 가격
적인 매력 때문에 하기 때문에 뭐 이 골드만삭스의 얘기처럼 된다면 뭐 땡큐죠. 하지만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배터리 탈중국화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가 좀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들여다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는 로봇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시 로봇 주무관 늘어나는 로봇 인력으로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로봇주를 다뤄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로봇주들이 크진 않아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이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욱더 키워봐도 될까요? 저는 기대감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로봇 관련 주 중에 어떤 뭐 이렇게 주도할 만한 종목이 있나 싶은데 로봇들도 다 보면 다 각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지금 현재 상승하는 종목 중에는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는 LG가 로봇스타라든가 로보티즈는 LG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중소형 사들입니다. 그래서 T로보티렉스라든가 대부분이 이제 소형사, 대부분 시총이 한 2천억 미만의 종목들이고 삼성도 계속 로봇을 진출한다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감속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네. 센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충분히 우리나라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제가 식당에 가보면 저번에 한번 요즘에 KT가 이제 로봇 많이 만들어서 이제 그 배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 과거에는 중국산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국내산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도 거기 감속기의 70~80%는 일본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SP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최근에 SBB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국산화해서 이제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감속기 그다음에 그 들어가는 부품은 일본산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해야 될 시간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더 그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어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너무 소규모 회사들 위주로 거래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국의 로봇주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미미해서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이 많지 않다라고 하던데 해외형 실적이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만약에 로봇주 안에서 대장주가 나오게 된다면 어떤 종목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배달은 로보티즈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LG 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스타는 이제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종목 중에 공장 자동화, 뭐 청소기도 있지만은 공장 자동화와 그다음에 배달과 더불어 이제 그런 회사들고 그다음에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들이고 대부분이 이제 청소기나 뭐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근데 그 중에 LG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랑 로보스타 이쪽은 계속 저는 성장 매출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달이 아직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기술적으로는 돼 있지만 네. 법으로 지금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 그건 아직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다니고 그러면서 아직 이제 법제화 어디 지역 내에서는 지금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판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몇몇 단지 내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로봇 시대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배달 로봇을 가지고 있는 로보티즈와 로보스타가 조금 시세를 내지 않을까 하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민간, 학계 그리고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합니다. 내일 또 정책협의체를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밀어주는 이런 사업은 지금 또 하나의 테마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제 밀고 있고요. 아마 근데 이게 모듈러 주택이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아파트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제 뭐 모듈화 하려면은 이제 해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제 재건을 급속하게 빨리 해야 되는 나라들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도 지금 현재 어차피 이제 건설 속도를 빨리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듈화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할 거야. 앞으로 뭐 기술 개발할 거야. 협약할 거야. 하는 중소기업 위주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올랐던 뭐 SY도 보면은 이제 샌드위치 패널 관련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모듈화 사업이 조금은 늦지 않았나. 해외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건설주 중에서도 이제 참여를 많이 할 것 같고요. DLNC,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뭐 이렇게 삼성엔진 대기업이 뛰어든다 그러면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 이제 성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의 주도주가 아직은 우리가 찾지는 못하겠고 어떤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들 대부분이
이기 때문에 테마주로 형성해서 매매하기는 조금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좀 홀딩하고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오늘은 특히나 금강공업이 20%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지금 네. 바닥을 다지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당분간 조금 더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금강공업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삼목에스폼 SY 이제 보면 실적이 이제 건설 부자재 쪽이 실적이 괜찮아요. DLENC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사실은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적극적으로 뭐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기는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한번 요즘에는 테마가 형성되면 이틀 연속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 동향이 보면 그래서 오늘 이미 이제 시세 분출을 했기 때문에 뭐 SY라든가 이런 종목은 따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그런 네옴시티 관련 주로 엮여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모듈로로만 계속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상승 여력이 있지만 테마가 최근에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모듈러 주택 테마로 형성된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 지난주 첫 출연 때 발굴해 오셨던 오토엔이 지금 수익을 4.74%가량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대와 기아 모멘텀으로 좀 들고 가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관점 유효할까요?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예. 12월 달에 이제 뭐 현대차가 이제 지금 그 건물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발을 한다 보면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입과 더불어 이제 그와 같은 어떤 기사가 나오고 TV에 나오겠죠. 어디 지역이라든가 어디에 가면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오토에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을 하면 12월 달에 기사가 분명히 나올 거고 방송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토엔이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 지분이 있는 오토엔 애프터마켓 관련 주도 제가 뭐 유망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드린 것까지 한번 홀딩하면서 매매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처음으로 발굴해 오신 회심의 종목 오토엔 수익 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내일 이 시장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디어유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제 디어유.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1년 됐습니다. 상장한 네. 이래 처음에 그래서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버블이라고요. 어플에 쓰시면 되는데 이제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에 155만인데 가입할 것 같고 이게 유료 구독자입니다. 그냥 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성장성이 있는 거는 이제 중국 진출 한한령이 해제돼서 이제 중국에서 진출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유저들 지금 이제 155만을 잡았는데 안드로이드 중국 시장 진출이 해제된다 그러면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200만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그 대주주가 SM과 그다음에 JYP입니다. 그래서 60%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엔터 회사들과 더불어 이제 NCT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엔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월드 투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연말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 월드 투어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아티스트들의 활동과 더불어 가수들 외에도 이제 그 뭐 다른 운동 선수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축구 선수 손흥민도 예. 쉬는 시간에 와서 쉬는 때 와서 활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디어유는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는 오픈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이 가격대 27,000원에서 27,600원까지 한번 매수를 해보신 다음에요. 목표가는 저는 4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는 뭐 4만 원 이상도 나와 있는데 저는 4만 원까지는 한번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을 위한 공략주는 디어유입니다. 목표가 4만 원과 손절가 23,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내일을 든든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섹터별 전략과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한 분 더 모셔가지고 코인스탑 더욱더 자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